60세 이상이라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언제 이렇게 기미가 짙어졌지? 사실 많은 분들이 기미와 잡티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음식 선택만으로도 기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고가의 미백 크림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피부과 의사들도 말합니다. 피부를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건 피부 위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것에서 온다고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 기미를 옅게 하는 4가지 음식과 반대로 피해야 할 4가지 음식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노화를 피할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의 30%는 유전, 70%는 생활습관이라는 연구도 있지요. 그렇다면 왜 같은 나이에 어떤 분은 잡티 하나 없고 어떤 분은 기미가 짙게 자리 잡을까요? 그 차이는 매일 먹는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피부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토마토와 녹차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피부 잡티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단순한 생활 속 음식이 피부를 지킨다는 사실, 의외이지 않으신가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페르시아 여성들이 피부 미용을 위해 석류 씨앗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입니다. 지금도 이란에서는 석류를 피부의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은 과학보다 앞서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이 기미를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설탕, 가공육, 튀긴 음식, 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체중이나 혈압에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피부 속 색소세포를 자극하여 잡티를 더 짙고 오래가게 합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거울 속 얼굴에서 기미와 잡티가 훨씬 더 짙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히 장바구니 속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다시 맑아지고 빛을 되찾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화장품보다 훨씬 싸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효과적인 피부 관리 비밀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흔히 붉은 보석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색이 예뻐서 붙은 별명이 아닙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라이코페노크로이라는 성분이 바로 기미와 잡티를 옅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될 때 피부 속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기미로 남습니다. 그런데 리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차단막처럼 작용합니다. 실제로 독일본 대학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일 토마토 제품을 섭취한 여성 그룹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4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수프, 심지어 토마토를 살짝 볶아도 리코펜이 더 잘 풀려나와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햇볕에 타지 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풍부한 토마토 요리라는 말도 있지요. 또 하나 의외의 사실은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리코펜 흡수가 배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기름이 리코펜의 용해도를 높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토마토, 올리브유. 조합은 단순히 지중해식 식단의 멋진 풍경이 아니라 피부 건강을 위한 과학적인 선택이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토마토 섭취가 피부 노화 방지에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반적인 피부 건강 점수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토마토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케첩이나 소스로만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피부를 위해서는 설탕이 많은 케첩보다는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나 주스가 훨씬 낫습니다. 토마토는 또한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리코펜이 자외선 차단 효과를 주고 비타민 C가 색소 침착을 막아주는 이중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토마토 반쪽을 올려두는 것, 주말에 토마토 수프를 끓여 먹는 것, 간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울 속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화장품으로도 지우기 어려운 기미가 음식의 힘으로 조금씩 옅어질 수 있다는 희망, 생각만 해도 힘이 나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 순간부터 토마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녹차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 여성들이 피부를 맑게 하기 위해 즐겨 마시던 천연 미용차이기도 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 전통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 핵심은 바로 녹차 속에 풍부한 카테킨, 차테친담이라는 성분입니다.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염 작용을 합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이때 카테킨은 멜라닌 생성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기미가 진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지요.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매일 녹차를 2잔 이상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 탄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피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 교토 지역의 여성들이 세계적으로도 기미와 잡티가 적은 편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녹차 소비량에서 찾았습니다. 일본인은 1인당 연평균 300잔 이상의 녹차를 마시는데 이는 단순한 음료 습관이 아니라 피부를 위한 생활의학적 비밀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학문적 논쟁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녹차의 항산화 효과가 분명 있지만 기미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꾸준히 섭취했을 때 피부톤과 염증 수준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 한 잔의 차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는 녹차를 단순히 마시는 것뿐 아니라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용한 녹차 티백을 냉장고에 잠시 두었다가 눈가에 올려두면 다크서클이 완화되고 피부 진정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주제의 핵심은 먹는 녹차이지만 이처럼 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시니어분들에게 유용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하루 2-3잔, 너무 진하지 않게 공복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마셨다고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피부가 조금 더 균일해지고 잡티가 완만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부 속에서 조용히 일하는 자연의 의사입니다. 화장품보다 싸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피부의 나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신이 드시나요? 석류는 고대부터 여성의 과일로 불려왔습니다. 붉게 빛나는 알맹이가 보석처럼 반짝이는 모습 때문에 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지요. 하지만 단순한 상징을 넘어 석류에는 실제로 피부를 맑게 하고 기미를 완화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은 엘라그산, 엘라직 애시드알입니다.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가 피부에 고착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석류 추출물이 멜라닌 형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제, 타움 아티로시나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 석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미가 더 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기미가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석류 속 성분은 체내에서 약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여 피부 보습력을 지켜주고 잔주름과 기미를 함께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귀족 여성들이 매일 석류 씨앗을 씹어 먹으며 피부를 관리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석류를 피부의 젊음을 지켜주는 약으로 기록해 두었지요. 전통이 과학을 앞서 말해준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석류가 피부 미백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피부 개선 효과보다는 심혈관 건강에 더 이롭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석류는 항산화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이 능력이 피부 세포의 산화를 막아 색소 침착과 주름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석류를 어떻게 드시나요? 알맹이만 드시는 분도 있고 즙을 내어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즙보다 알맹이째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씨앗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피부 건강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작은 팁이 있습니다. 석류를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순히 맛이 좋아지는 것뿐 아니라 여러 성분이 서로 보완하면서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이지요. 결국 석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피부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비싼 미백 크림 한 통보다 석류 한 알이 더 오래, 더 깊게 피부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견과류는 오래전부터 작은 보약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 효능을 단순히 심장 건강이나 두뇌 건강에만 연결합니다. 사실 견과류는 피부 기미와 잡티를 옅게 하는 강력한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말지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마치 피부 속에서 방패를 세워 외부 자극과 산화를 막아주는 것이지요. 이 방패가 튼튼해야 멜라닌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고 이미 있는 기미도 더 진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은 하루 30개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피부 수분과 탄력이 개선되었고 색소 침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피부를 맑게 한다는 사실,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호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피부 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여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기미가 번지고 고착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 여성들은 값비싼 화장품 대신 매일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챙겨 먹으며 피부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나이에도 피부톤이 고르고 잡티가 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통 식단 속에 숨겨진 지혜였던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간접적인 항염 효과 덕분이다라는 견해가 엇갈리지요.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견과류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 노화가 늦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견과류를 주로 어떻게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소금에 볶은 제품을 즐기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피부를 위해서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원물 그대로의 견과류가 가장 좋습니다. 소금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설탕은 오히려 기미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 식사 후 견과류 한 줌, 오후 간식으로 호두 몇 알. 이 단순한 습관이 1년 뒤 거울 속 피부에서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결국 견과류는 피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작은 방패입니다. 값비싼 크림 한 통보다 꾸준한 작은 한 줌의 힘을 믿어보시겠습니까? 기미를 옅게 해주는 음식이 있는 반면 반대로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드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단순히 단맛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설탕이 체내에서 일으키는 당화 반응, 글라이카션, 이 피부를 깊이 해치기 때문입니다. 당화란 혈액 속의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딱딱한 물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물질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 탄력을 잃게 하고 색소 침착을 더욱 뚜렷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단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기미는 더 짙어지고 주름은 더 빨리 자리 잡습니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연구팀은 당분이 많은 식단을 유지한 그룹에서 기미와 잡티 점수가 확실히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당분이 혈관을 손상시키면 피부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18세기 유럽에서는 귀족 여성들이 설탕을 피부 미용에 좋다며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실제로 그들은 젊은 나이에도 기미와 치아 문제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역사가 오늘날의 경고를 대신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설탕 섭취와 기미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과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분을 줄이면 기미와 잡티가 완화된다. 환자들의 임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 음식을 얼마나 드시나요? 과자, 케이크, 달달한 커피. 생각보다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순당 섭취를 25시코버 이하로 줄이면 피부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커피에 넣는 설탕 한 스푼을 줄이고 간식을 과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거울 앞에서 더 이상
왜 이렇게 기미가 진해졌지? 라는 한숨 대신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아 라는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설탕은 단순한 달콤함이 아닙니다. 조용히 피부를 늙게 만드는 독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양을 줄이는 것이 기미 없는 맑은 피부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음식들은 편리하고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가공육은 단순히 심장과 혈관에 나쁜 것만이 아니라 피부 기미와 잡티를 심화시키는 숨은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공육에는 발색제, 질산염, 아질산염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피부 세포를 산화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자극합니다. 쉽게 말해 얼굴에 기미가 더 잘생기고 진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속 수분 균형이 깨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건조한 피부는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져 색소 침착이 더욱 쉽게 발생하지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피부 노화 지표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혈압이나 심장병 위험만이 아니라 피부 건강에서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냉장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고기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가공육을 많이 먹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초상화를 보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피부가 칙칙하고 기미가 두드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보관 방법의 문제를 넘어 음식이 피부에 직접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가공육이 기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염증 수준을 높여 피부 문제를 유발한다는 의견도 있지요. 하지만 피부과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면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가공육을 줄이면 기미가 완화되고 피부톤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가공육을 드시나요? 아침에 소시지 반찬, 점심에 햄 샌드위치, 주말에 베이컨과 달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거울 앞에서의 피부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만약 끊기가 어렵다면 조금씩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햄 대신 구운 닭가슴살, 베이컨 대신 구운 채소. 작은 변화가 피부 속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가공육은 단순한 간편식이 아닙니다. 조용히 피부의 젊음을 빼앗는 함정입니다. 오늘부터 장바구니에서 그 빈도를 줄이는 것, 그것이 기미 없는 맑은 얼굴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 한 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술 한 잔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습관은 피부, 특히 기미와 잡티를 조용히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술부터 살펴봅시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됩니다. 그런데 술을 자주 마시면 간이 피로해지고 해독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몸속에 쌓이는 독성 물질이 피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자극받아 색소가 짙어지고 기미가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단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근본적인 맑음이 손상되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이상을 꾸준히 마신 여성 그룹은 기미 잡티 점수가 현저히 높게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양의 술이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피부에 더 치명적인 손상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카페인을 보겠습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등 다양한 음료에 들어있지만 과도한 카페인은 피부 탈수를 일으킵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자외선과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잡티가 더 쉽게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커피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오히려 피부 건강에 좋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하루 1, 2잔은 무리가 없지만 하루 4잔 이상의 진한 커피를 마시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기미가 짙어진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드시나요? 그리고 일주일에 술은 얼마나 드시나요? 단순한 습관 같지만 이 답이 거울 속 얼굴의 맑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을 끊기가 어렵다면 주 2회 이하 소량으로 줄여보세요. 커피는 진한 아메리카노보다는 연하게,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물이나 허브차로 대체하면 피부 속 수분이 지켜지고 잡티가 옅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술과 카페인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피부의 나이를 앞당기는 시간 절도범과도 같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더 맑고 차분해진 피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치킨, 바삭한 감자튀김, 냄새만으로도 군침이 돌지요. 하지만 이 즐거움 뒤에는 피부를 망가뜨리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튀긴 음식은 단순히 체중이나 혈관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기미와 잡티를 깊고 진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튀길 때 사용되는 기름의 산화 때문입니다. 기름이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되면 트랜스 지방과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하면서 멜라닌 세포가 자극되고 결과적으로 색소 침착이 심해집니다. 즉, 기름 냄새가 맛있을수록 피부는 조용히 상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50대 이상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했는데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그룹은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기미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튀긴 음식을 먹는 경우 피부가 전체적으로 칙칙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식용유가 귀하던 시절 유럽 여성들의 피부가 비교적 맑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기름을 충분히 쓰지 못했던 환경이 오히려 피부를 지켜준 셈이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튀긴 음식이 직접적으로 기미를 만든다기보다는 전신 염증 수준을 높여 결과적으로 피부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면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튀긴 음식을 줄이면 피부가 맑아지고 잡티가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튀긴 음식을 드시나요? 배달 음식이 늘어난 요즘, 의도치 않게 섭취량이 많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튀기지 않고 구이, 찜,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훨씬 덜 해롭습니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사용을 크게 줄여 맛은 유지하면서 피부 부담을 덜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튀긴 음식 빈도를 줄여보세요. 작은 선택이지만 6개월 뒤 거울 속 피부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튀긴 음식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조용히 피부를 늙게 하고 기미를 깊게 만드는 그림자입니다. 장바구니와 식탁에서 튀김을 조금 줄이는 것, 그것이 맑은 피부를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화장품 광고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 크림만 바르면 기미가 옅어진다. 이 에센스가 잡티를 지운다는 약속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값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어느 순간 효과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피부의 맑음을 되찾는 힘은 화장품 병 속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마토, 녹차, 석류, 견과류 같은 음식들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연이 수천 년 동안 준비해둔 항산화 물질과 색소 조절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작동해 기미가 짙어지는 것을 막고 이미 생긴 잡티가 옅어지는 과정을 돕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피부가 맑고 깨끗할까? 학자들은 그 차이를 생활 습관에서 찾습니다. 특히 식습관. 매일 조금씩 쌓이는 음식의 힘이 10년, 20년 뒤 거울 속 얼굴을 결정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 여성들은 고가의 화장품보다 토마토, 올리브유, 견과류 같은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들의 피부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지역 여성들보다 더 고르고 잡티가 적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병원이 아닌 부엌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음식만으로 피부 미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일부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임상 연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사람은 피부가 맑고 노화가 늦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화장품에 기대는 대신 오늘 장바구니에 담는 음식을 바꾸어 보세요. 비싼 병 속의 약속보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훨씬 싸고 안전하며 깊이 작동합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식탁에 어떤 음식을 올리시겠습니까?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 피부의 내일을 바꿉니다. 결국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피부 화장품입니다. 그 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부를 지켜주는 음식과 반대로 기미를 더 짙게 만드는 음식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지요. 먼저 피부를 맑게 하는 좋은 음식 4가지를 떠올려 봅시다. 토마토, 자외선 손상을 막아주는 리코펜, 비타민C. 녹차,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카테킨. 석류, 색소 침착을 줄이는 엘라그산과 식물성 에스트로겐. 견과류, 피부 방패 역할을 하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 이 4가지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피부 속에서 작용하며 잡티가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이미 생긴 기미를 옅어지게 도와줍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화장품처럼 안에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나쁜 음식 4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설탕, 당화 반응으로 피부를 딱딱하게 만들고 기미를 짙게 함. 가공육, 발색제와 나트륨으로 피부 산화와 건조를 촉진. 술과 카페인, 간 해독력과 수분 균형을 무너뜨려 피부를 칙칙하게 함. 튀긴 음식, 산화된 기름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잡티를 악화. 이 4가지는 단순히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 피부의 젊음을 빼앗는 조용한 범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2가지 길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화장품 가게 앞에서 고민하기보다 장바구니 속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거울 속 얼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문적 논쟁은 있습니다.
음식이 피부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며 피부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 현실의 증거는 무엇보다 설득력이 있지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일 아침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토마토 반쪽일까요? 아니면 단커피 한 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피부를 결정합니다. 결국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피부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제든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부 기미와 잡티에 대해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토마토, 녹차, 석류, 견과류 같은 음식이 피부를 살리고 지켜주는 이야기, 그리고 설탕, 가공육, 술, 카페인, 튀긴 음식이 피부의 젊음을 조용히 빼앗는 경고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화장품 매대 앞에서 고민하는 대신 오늘 장바구니 속 음식을 바꾸어 보세요. 화장품보다 싸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오래가는 해답이 바로 부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피부의 시계를 되돌리는 힘은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토마토였을까요? 석류였을까요? 아니면 생각도 못했던 견과류였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나눔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누군가의 피부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미와 잡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으로 늦출 수도 옅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젊고 맑은 피부를 되찾는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